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것에 감사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다. 참 좋은 말이죠. 어릴 때 제가 전학을 좀 자주 갔었는데 전학을 가면은 중학교 때 점심시간이 오잖아요. 전학 간 첫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급식이 아니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친구들이 3, 4, 5 모여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데 저는 혼자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때는 좀 소심해서 이제 그냥 밥을 안 먹고 자려고 이제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너 밥 없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피곤해서 자려고 한다 하니까 그러지 말고 같이 밥 먹자 해가지고 그 친구와 밥을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때 정말 되게 그 친구한테 고마움을 느꼈죠. 감사하고. 그 친구하고 지금까지 연락하면서 참 오랜 세월을 같이 오랜 기간을 세월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기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어릴 때보다는 점점 부족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과연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에부터 감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작은 감사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 친구들, 부모님, 내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8번째 시간인데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7월 20일) 나를 M04와 함께 어디로 보내려는 어머니와 내 생각은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았다. 나는 누구 밑에 종속되는 것이 싫을 뿐더러 공사가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임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다. 어머니는 내가 공직에서 활동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네 말에 나는 실수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은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리고 내가 완두콩을 세나 편도를 세나 근본적으로 매한 가지가 아니겠나? 세상 만사란 허접한 짓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자기 자신의 열정이나 욕구가 아닌데도 돈이나 명예 또는 그 외의 어떤 것을 얻을 목적으로 남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인간은 틀림없는 바보다. 7월 24일 내가 그림 그리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늘 염려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한 게 별로 없다고 털어놓으니 이 일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적 없었고 작은 돌멩이 하나, 풀포기 하나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대한 내 감정이 이보다 더 충만하고 진지한 적은 여태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런 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물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내 능력이 너무 빈약해 모든 것이 내 영혼 앞에서 흐릿하게 떠돌고 이리저리 흔들려서 나는 그 어떤 윤곽도 잡지 못하겠다. 그러나 점토나 밀랍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 빚어낼 수 있으리라는 상상을 해본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점토를 반죽해서 만들어 보겠다. 설사 그것이 겨우 케이크 같은 것이 될지라도. 로테의 초상화를 3번 시도했으나 3번 다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얼마 전에 로테를 만나 아주 행복했기에 더욱 화가 났다. 그 후 그녀의 실루엣을 그렸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까 보다. 7월 26일 그러지요. 친애하는 로테, 뭐든지 다 들어드리고 해드리겠습니다. 그저 일만 더 많이, 더 자주 맡겨주세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게 보내는 편지에 모래를 뿌리지는 말아주세요. 오늘 당신의 편지를 받고 곧장 입술에 갖다 댔더니 모래가 씹히더군요. 7월 26일 로테를 너무 자주 찾아가지 않겠다고 벌써 여러 번 마음먹었다. 그래, 누가 그런 결심을 지킬 수 있겠나? 날이면 날마다 그녀를 보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내일 하루만이라도 찾아가지 말자고 굳게 다짐한다. 그러다가도 아침이 되면 또다시 피치 못할 핑계를 찾아내서 나도 모르는 새에 그녀 집에 가 있다. 그 핑계란 이런 것이다. 그녀가 그 전날 저녁 때 헤어지면서 내게 내일도 오실 거죠? 라고 했다. 그러니 어찌 안 갈 수 있겠나? 또는 그녀가 내게 어떤 일을 부탁했다. 그러면 나는 그녀에게 그 결과를 직접 얘기해 주는 것이 예절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화창한 날씨를 핑계 삼아 발하임으로 간다. 일단 그곳에 가 있으면 고작 30분이면 그녀에게 갈 수 있다. 그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에 너무 가까이 온 것이다.
그러면 휙 순식간에 그녀 집에 당도한다. 할머니는 언젠가 자석으로 된 산의 동화를 얘기해 주셨다. 그 산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배는 갑자기 쇠붙이가 죄다 떨어져 나간다. 못이 산으로 날아가서 배에 탄 가련한 사람들은 무너져 내리는 널판지 사이에서 허우적댄다는 것이다.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여기를 떠날 것이다. 만약 그가 아주 훌륭하고 고결한 사람이어서 내가 어느 면에서나 뒤떨어진다면 그것을 흔쾌히 인정할 용의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 면전에서 수많은 점에서 완벽한 로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차지한다는 것, 간단히 말해 빌헬름, 그녀의 약혼자가 돌아왔다. 그는 착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나는 그 사람을 맞이하는 자리에는 없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으리라. 그는 또 점잖아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직 한 번도 로테에게 키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보상해 주시기를. 그가 약혼녀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는 내게 잘 대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자신의 감정에 따르는 것이라기보다는 로테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짐작된다. 이런 일에는 여자가 섬세하고 또 올바로 판단하니까. 비록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두 숭배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할 수 있다면 이득을 보는 것은 항상 여자 쪽이다. 어쨌거나 나는 알베르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의연한 겉모습은 숨길 수 없는 내 불안한 성격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그는 감정이 풍부하고 로테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심술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알다시피 심술은 내가 사람에게서 다른 어떤 것보다 싫어하는 죄악이다. 그는 나를 분별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그래서 로테에 대한 내 애착,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내 뜨거움, 기쁨은 그의 승리감을 키워주고 그로 인해 그는 더욱더 그녀를 사랑하게 된다. 그가 때때로 사소한 질투심 때문에 그녀를 괴롭히는지 아닌지는 내 알 바 아니지만 만약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질투라는 악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알베르트가 어찌하든 간에 내가 로테 곁에 있는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다. 어리석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까? 뭐라 하든 무슨 상관이람. 사실 자체가 분명히 말해주는 마당에 알베르트가 돌아오기 전에 나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실제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토록 사랑스러운 여인을 두고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랬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지금 이 못난 놈은
그런 남자가 실제로 와서 자기한테서 여자를 빼앗아 간다고 눈이 휘둥그레져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나는 이를 앙다물고 비참한 내 꼴을 비웃는다. 그리고 내가 체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2배, 3배 비웃어 주겠다. 이제는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얼간이들을 내 곁에서 치어다오. 내가 숲속을 헤매다가 로테를 찾아가면 알베르트가 그년의 아담한 정원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 나는 더 이상 어찌할 바 몰라 제멋대로 바보짓을 하고 우스갯소리를 늘어놓거나 두서없는 얘기를 횡설수설하기 시작한다. 오늘 로테가 내게 말해주었다. 제발 부탁이니 어제 저녁 같은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그렇게 억지로 익살스럽게 구는 모습은 끔찍해요.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이라지만 나는 알베르트가 볼 일이 있는 틈을 노렸다가 불이 나게 그곳에 갔다. 그녀가 혼자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언제나 기분이 좋다. 8월 8일 친애하는 빌헬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순응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을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탓했을 때 절대로 너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너도 그 비슷한 의견일 수 있을 거라는 데까지는 내 생각이 미치지 않았어. 진정이야. 엄밀히 따지자면 네 말이 옳다. 하지만 한 가지만 지적해야겠다. 세상사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로 결판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사람의 코도 메부리코에서 납작코까지 여러 모양이 있듯이 감정과 행동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내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양자택일의 빈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려고 하더라도 고깝게 생각하지는 마라. 내가 말하는 바는 내가 로테를 차지할 희망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다. 좋다. 첫 번째 경우에는 희망을 관찰시켜 내 소원을 성취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에는 용기를 내서 내 기력을 완전히 갉아먹게 될 그 비참한 감정을 떨쳐버리라는 것이다. 친구야, 맞는 말이다. 하지만 말이야 쉽다. 너는 지병에 걸려 막을 수 없이 서서히 목숨이 꺼져가는 불행한 사람에게 단도로 찔러 단숨에 고통을 끝장내라고 할 수 있겠니? 더구나 그 사람의 기력을 소진시키는 병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마저 동시에 빼앗아가지 않을까? 너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들어 응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저주저 미적거리다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느니 차라리 아픈 팔을 잘라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이다. 정말 모르겠다. 우린 더는 비유를 들어가며 아웅다웅하지 않기로 하자. 이 정도면 됐어. 그래, 빌헬름. 가끔 벌떡 일어나 이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릴 용기가 솟구칠 때도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만 한다면 기꺼이 그곳으로 가리라. 저녁. 얼마 전부터 방치했던 일기장을 오늘 다시 손에 잡게 되었다. 어떻게 빤히 알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항상 내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지금도 분명히 보는데 여전히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8월 10일. 내가 바보만 아니라면 아주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처럼 인간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는데 필요한 멋진 여건들이 골고루 갖추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이 사랑스러운 가족의 일원이 되어 노친으로부터 아들처럼 사랑을 받고 아이들로부터 아버지처럼 사랑을 받으며 로테의 사랑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정직한 알베르트는 심술을 부려 내 행복을 망치지 않고 나를 진정어린 우정으로 감싸주며 이 세상에서 로테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빌헬름, 알베르트와 나, 우리 두 사람이 산책하면서 로테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건 즐거운 일일 것이다. 우리 관계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건 세상에 없을 테니. 그러나 이 관계로 인해 내 눈에 자주 눈물이 맺히곤 한다. 알베르트가 내게 로테의 올곧은 어머니 얘기를 해주었다. 그분은 임종을 앞두고 로테에게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맡기고 그에게 로테를 부탁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어떤 다른 정령이 생기를 불어넣어준 듯 로테가 살림 걱정이나 동생들을 돌보는 정성에서나 진짜 어머니가 되었고 단 한순간도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거나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그런 와중에서도 명랑한 성격과 경쾌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길가의 꽃을 꺾어 세심하게 꽃다발을 엮고서는 흘러가는 시냇물에 던지고 조용히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미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알베르트는 궁정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는 관직을 얻어 이곳에 정착할 모양이다. 그는 궁정에서도 대단히 총애를 받고 있다. 일을 하는 데 있어 똑바르고 성실함이 이 친구와 맘먹을 사람을 나는 거의 보지 못했다. 제가 아는 동생이 해준 말인데 사람의 마음 속에 천사와 악마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성으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뭔가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악마가 그거를 계속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항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바르고 올바를 수만 있다면은
참 세상이 좋겠지만 뭐 사실 너무 좋기만 해도 재미가 없을 수 있지 않나. 너무 그런 생각인가요? 베르테르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의 이성은 멈추길 바라는데 그 로테의 매력에 그거를 할 수 없는 거겠죠. 게다가 알베르트까지 좋은 사람이라면 참 어려운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